이 여름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70대 어르신이 있습니다. 바로 박영자 할머니입니다. 작년 여름 에어컨을 단 한 번도 켜지 않았는데도 하루하루가 놀랍도록 쾌적했다는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박영자 할머니는 올해 76살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지금은 경기도 양평의 작은 단독주택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작년 여름 기온이 35도를 넘나들던 그 무렵 박 할머니는 에어컨을 전혀 켜지 않고도 시원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 비결은 아주 작고 단순한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날 박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고지서에는 4만 원대, 예년보다 60%나 적은 요금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료만 줄인 것이 아닙니다. 여름 내내 열대야로 잠 못 이루던 밤도 없었고 땀띠나 탈수로 고생한 날도 단 하루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에어컨이 없어도 겁나지 않아요. 선풍기만 잘 써도 몸이 훨씬 더 가벼워져요. 혹시 여러분도 올여름 에어컨을 켜기가 두려우셨나요? 틀자니 전기료가 무섭고 끄자니 땀이 줄줄 흘러 짜증이 나는 날이 반복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될 겁니다. 박영자 할머니처럼 나이 들어도 건강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 지혜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비법이길래 에어컨 없이도 그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 선풍기 앞에 얼음을 두는 그 흔한 꿀팁도 사실은 알고 보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입니다. 하지만 단지 얼음을 놓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걸 어디에 어떻게 놓느냐가 시원함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선풍기 뒤쪽을 활용하는 비밀까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껏 우리가 몰랐던 진짜 시원함의 비결이 펼쳐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비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풍기 바람을 에어컨처럼 바꾸는 아주 간단한 방법.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기 위해 박영자 할머니가 처음으로 바꾼 건 선풍기 앞에 놓는 단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얼음입니다. 그냥 얼음이라고요? 이미 해봤는데 별 효과 없던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놓으면 시원함은커녕 더운 바람만 돌아다니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얼음을 놓는 위치와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법, 넓은 대야나 큰 그릇에 얼음을 담고 선풍기 앞쪽 30cm 거리에 놓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습기만 돌고 너무 멀면 바람이 얼음을 지나치지 못합니다. 정확히 30cm. 그 거리에서 바람이 얼음을 스치며 지나갈 때 찬 수증기와 냉기가 함께 실려 나옵니다. 그 바람이 방 안을 돌기 시작하면 체감 온도가 2도에서 많게는 4도까지 내려갑니다.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라 서늘한 기운이 온몸에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대야가 없다면 페트병도 좋습니다. 2리터짜리 생수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냉동실에 하루 이상 얼립니다. 완전히 언 페트병은 작은 얼음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보통 4시간 이상 냉기를 유지하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젖은 수건을 얼음 위에 덮어주세요. 젖은 천이 물을 머금고 증발하면서 공기 중 수분이 차갑게 변해 바람이 더욱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공기가 방 안 전체를 채우게 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간단한 방법 하나로 박 할머니는 열대야 없이 밤새 잠들 수 있었고 전기요금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에어컨 없이 단돈 몇백 원으로 집안 공기의 질이 달라진 겁니다. 페트병을 2개 준비해 하나는 사용하고 하나는 냉동실에 얼리는 방식으로 번갈아 사용하면 하루 종일 시원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한번 만들면 에어컨 리모컨을 찾을 일이 사라집니다. 지금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냉동실에 페트병 하나,
그리고 수건 하나면 준비 끝입니다. 지금껏 선풍기 바람이 미지근하게 느껴지셨다면 그건 바람이 아니라 공기 자체가 뜨겁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단 5분 안에 방 안 공기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바람이 나오는 앞쪽만 시원하게 해도 될까요? 사실 선풍기 바람의 진짜 핵심은 앞이 아니라 뒤쪽에 있습니다. 박 할머니가 진짜 시원함을 느끼게 된 두 번째 비밀. 선풍기 뒷면의 냉기 활용법. 선풍기는 앞에서 바람이 나오지만 실제로 바람을 만드는 공기는 뒤에서 들어옵니다. 즉 선풍기 뒤쪽으로 어떤 공기가 들어오느냐가 앞으로 나오는 바람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여기에 차가 난 박영자 할머니는 선풍기 뒤쪽에 아주 특별한 아이템을 활용했습니다. 바로 아이스팩입니다. 요즘은 택배를 시키면 냉동식품에 하나쯤 따라오는 그 익숙한 작은 팩, 대부분은 그냥 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여름철 그 아이스팩은 그 자체로 냉기의 공급원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스팩을 냉동실에 충분히 얼린 뒤 선풍기 뒤쪽 공기를 빨아들이는 부분에 고정시킵니다. 고무줄이나 끈을 이용해 가볍게 묶어도 좋고 작은 망에 넣어 걸어두어도 됩니다. 단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천이나 비닐로 한 겹 감싸는 걸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선풍기는 차가운 공기를 흡입해 앞으로 훨씬 시원한 바람을 내보내게 됩니다. 일반 바람과는 완전히 다른 서늘하고 가벼운 바람이 방 안을 돌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방식은 넓은 공간에서 사용할 때 더 큰 효과를 냅니다. 거실, 부엌, 식사 공간처럼 공기가 한쪽에만 맴도는 곳에서 선풍기 전체 바람을 차갑게 바꿔줍니다. 앞에 얼음을 두는 방식은 바람의 일부분만 시원해지는 반면 이 방법은 선풍기 바람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집니다. 실제로 박 할머니는 이 아이스팩 방법을 쓴 이후로 낮에도 선풍기를 끄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이 부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선풍기를 틀어도 전기요금은 하루 200원 남짓, 에어컨 하루 한 번 켜는 비용과 비교하면 50분의 1 수준입니다. 게다가 아이스팩은 한 번 얼리면 3시간 이상 냉기가 유지되고 사용 후 다시 얼리기만 하면 되니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혹시 집에 아이스팩이 없다면 작은 생수병을 얼려서 대신 사용하셔도 됩니다. 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선풍기 앞에는 얼음, 뒤에는 아이스팩을 동시에 적용해 보세요. 공기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차가워지고 그 냉기가 앞에서 또 한 번 시원하게 확산되면 집안 전체가 마치 냉풍 순환로처럼 변합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여름 내내 반복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전기요금은 절반 이하, 수면질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바람이 다르니 몸이 먼저 반응했고 밤에 깨지 않고 푹 잤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에어컨 없이도 무더운 한낮부터 한밤까지 조용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계십니다. 선풍기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와도 왜 어떤 날은 전혀 시원하지 않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방 안의 공기 자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닫고 문을 닫은 채 선풍기만 계속 돌리면 이미 뜨거워진 공기만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이럴 땐 선풍기를 바람 쐬는 용도에서 벗어나 공기 흐름을 바꾸는 장치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가 해마다 여름밤마다 반복하는 습관, 바로 선풍기 방향을 바깥쪽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에겐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효과는 아주 분명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9시 이후 밖의 기온이 실내보다 낮아졌을 때 창문 두 곳을 엽니다. 하나는 선풍기를 놓을 창문, 다른 하나는 공기가 들어올 창문입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돌려 밖을 향해 놓습니다. 바람이 집 안에서 밖으로 나가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요? 뜨거운 실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면 자연스럽게 반대편 창문으로 시원한 바깥 공기가 들어옵니다. 쉽게 말해 집 안 공기를 통째로 갈아주는 효과입니다. 선풍기 바람을 직접 맞지 않아도 방 안 전체 공기가 바뀌니 훨씬 상쾌하고 쾌적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혼자 사는 집, 창문을 2개 이상 열 수 있는 구조라면 이 방법은 더없이 효과적입니다.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는 에어컨보다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 기계 소리도 없고 공기 냄새도 좋아지고 실제로 해가 지고 난 뒤
밖의 기온이 26도, 실내가 29도 이상일 때 이 방법을 쓰면 단 30분 만에 체감 온도가 확 내려갑니다. 잠들기 전 1시간 정도만 이렇게 환기시켜도 에어컨 없이도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하나입니다. 낮에는 절대 이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해가 중천일 때는 바깥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뜨거운 공기가 실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방법은 꼭 저녁 9시 이후 또는 새벽 시간대에 사용하세요. 또 하나, 가능하다면 선풍기 바람의 세기를 약하게 설정하세요. 공기가 부드럽게 움직일수록 바깥 공기가 안으로 더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이건 단순한 꿀팁이 아닙니다. 여름밤을 쾌적하게 바꾸는 작지만 강력한 지혜입니다. 이 방식을 시작한 뒤로 박할머니는 한여름에도 베란다 쪽 방에서 창문을 열어두고 조용한 선풍기 한 대로 잠드신다고 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오는 그 시원한 흐름 덕분에 잠결에 깨는 일도 뒤척이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온도계의 숫자보다 공기의 흐름인지도 모릅니다. 바람을 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돌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시원함의 출발점입니다. 아무리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몸에 열이 가득하면 그 시원함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더위에 예민한 분들은 바람은 분명 불고 있는데 몸에서는 땀이 멈추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의 열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한번 오른 체온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바람보다 먼저 내 몸을 식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박영자 할머니가 사용한 첫 번째 방법은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목에 두르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얇은 수건을 찬물에 적시고 물을 꽉 짠 다음 목 뒤나 손목 무릎 안쪽에 가볍게 감아주세요. 이 세 부위에는 굵은 혈관이 지나가고 몸 전체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건이 피부에 닿아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가는 원리입니다.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에 수건만 두르면 몸속에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시원해져요. 특히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혹은 더위로 잠들기 어려운 밤에 이 방법을 쓰면 몸이 훨씬 빠르게 진정되고 호흡도 편안해집니다.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젖은 수건이 옷을 적시거나 피부에 닿는 느낌이 불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박 할머니는 젖은 수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찾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쿨링 스프레이입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시원한 스프레이 또는 쿨링 스프레이라고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부담 없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팔이나 다리에 가볍게 뿌린 뒤 선풍기 바람을 쐬는 것. 그러면 스프레이 속의 멘톨 성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피부에 열을 끌고 날아갑니다. 가장 큰 장점은 옷이 젖지 않고 축축한 느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뿌리면 20분에서 30분 정도 시원함이 지속되기 때문에 외출 전에 미리 뿌려두면 한동안 무더위를 견딜 수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시장에 나가기 전 팔뚝과 종아리에 살짝 뿌려두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덕분에 무더운 길에서도 지치지 않고 장을 볼 수 있었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몸이 훨씬 가벼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얼굴에는 절대 뿌리지 마세요. 눈이나 코에 들어가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부가 민감한 분은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팔 안쪽에 조금 뿌려보고 가려움이나 따가움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너무 자주 사용하지 마세요. 하루에 3-4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찬물 수건과 쿨링 스프레이는 기계 없이도 전기 없이도 체온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생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지 시원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체온이 높게 유지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생깁니다. 반대로 체온을 안정적으로 낮추면 심박수도 안정되고 더위에 지치지 않게 됩니다. 바람을 쐬기 전에 몸을 먼저 시원하게 만들 것.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름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선풍기도 틀었고 얼음도 덥고 찬 수건까지 둘렀는데도 왜 여전히 눅눅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질까요? 바람은 분명 불고 있는데 몸에서는 땀이 계속 나고 기분도 상쾌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꼭 의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습도입니다. 더위보다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 여름철 불쾌함의 진짜 정체는
바로 공기 속 수분입니다.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마르지 않습니다. 피부 표면에 머무른 채 끈적이고 갑갑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 체온이 내려가지 않고 몸은 계속 덥다고 느끼며 뇌는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여름철 불쾌지수는 온도보다 습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기온이 30도라도 습도가 50%면 견딜 수 있지만 기온이 28도여도 습도가 80%면 숨쉬기도 힘듭니다. 박영자 할머니가 작년 여름 유독 답답하다고 느꼈던 어느 날 제가 습도계를 들고 찾아가 봤습니다. 거실의 습도는 무려 85%였습니다. 이틀 전에 비가 온 탓에 창문을 열 수 없어 공기가 꽉 막혀 있었던 겁니다. 선풍기는 열심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 자체가 눅눅하니 도무지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럴 땐 공기를 식히는 것보다 수분을 먼저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습도가 70% 이상이면 선풍기 바람도 미지근하게 느껴지고 잠잘 때는 몸이 끈적여서 자주 깨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습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풍기와 제습기를 동시에 켜면 방 안 공기는 뽀송해지고 같은 바람도 훨씬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습기가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박 할머니는 전통적인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신문지 활용법입니다.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방 안구석이나 옷장 근처에 놓아두면 습기를 꽤 잘 흡수해 줍니다. 하루에 한 번 새 신문지로 갈아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순치입니다. 순춘 습기뿐 아니라 냄새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작은 그릇에 담아 거실이나 침실에 놓아두면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햇볕에 말려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굵은 소금입니다. 접시에 굵은 소금을 담아 집안 곳곳에 두세요. 습기를 빨아들이며 천천히 녹아내립니다. 완전히 녹으면 새 소금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만으로도 방 안 공기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며칠 후 다시 박 할머니 댁을 찾아갔을 때 습도는 58%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풍기 바람도 전에 없이 상쾌하고 시원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피부에 닿는 공기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옷도 덜 들러붙고 땀도 훨씬 빠르게 마르기 때문에 체온 조절도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잠들기 전에 방 습도를 낮추면 수면의 질이 확연히 좋아집니다. 특히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습한 공기는 호흡기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이상적인 실내 습도는 50에서 60% 사이입니다. 습도계가 없으시다면 몸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공기가 끈적하고 땀이 마르지 않고 머리카락이 눌러붙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이미 습도가 너무 높은 상태입니다. 그럴 땐 꼭 기억해 주세요. 온도보다 습도, 바람보다 공기질, 습도를 다스릴 줄 알면 선풍기 하나로도 충분히 시원한 여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작년 여름 에어컨을 한 번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원했고 건강했고 무엇보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특별한 장비나 돈이 아니라 하루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냉동실에 얼린 페트병을 꺼내 선풍기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얼려둔 아이스팩 하나를 선풍기 뒷면에 조심스럽게 고정합니다. 방 안 공기가 덥기 전에 먼저 차가운 바람을 준비하는 겁니다. 낮 시간에는 선풍기 앞에 젖은 수건을 덮은 얼음 대야를 놓고 가끔씩 쿨링 스프레이를 팔과 다리에 가볍게 뿌립니다. 외출할 일이 있으면 나가기 전 팔뚝과 종아리에 뿌리고 나가죠. 덥기 전에 미리 식히는 것. 이게 박 할머니만의 원칙입니다. 점심 무렵 집 안 공기가 눅눅해질 때면 신문지를 구겨방 구석에 놓고 소금 접시를 부엌 근처에 하나, 숯을 거실 테이블 아래에 하나 두십니다. 습도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줄이는 방식으로 저녁이 되면 창문 2개를 활짝 엽니다. 하나는 선풍기가 나가도록 다른 하나는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선풍기 방향을 실내가 아닌 바깥으로 돌려
올려놓고 조용히 환기를 시작합니다. 해가 지고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간. 그 바람의 흐름을 활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잠자기 전 냉수에 적신 수건을 목 뒤에 가볍게 두르고 페트병을 다시 얼리기 위해 냉동실에 넣습니다. 그리고 습도계를 한번 확인한 뒤 창문을 절반만 열고 조용히 잠자리에 듭니다. 한여름인데도 선풍기 소리만 가볍게 들리고 기분 좋게 몸이 식어가는 느낌.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더운 밤이 아니라 선선한 여름밤이었어요. 그게 내겐 정말 큰 변화였죠. 이렇게 하루하루 쌓인 작은 습관들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전기요금은 3분의 1로 줄었고 무더위에 지치지 않으니 외출도 많아졌고 식사도 더 잘 챙기게 되었고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선풍기 하나로 공기를 바꾸고 몸을 다스리고 하루의 리듬을 지켜낸 여름.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생활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단 하나만 먼저 실천해 보세요.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 하나를 정해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가 쌓이면 여름 전체가 달라집니다. 무더위를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겨내는 법. 그걸 선택하는 순간 당신도 더 강한 시니어가 되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에어컨 없이 지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이 이야기를 꼭 전해 주세요. 특히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께는 이 정보 하나가 올여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이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